시청률이 7% 나왔대요. 나왔네. 대통령 많이 10년 나왔네. 대담치고는 굉장히 안 나온 거죠. 그런데다가 이 실시간 시청률 변화표를 보면 기올백 얘기할 때 가장 높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질문에 답할 때 올라가다가 그 무슨 영상 있잖아요. 뭐 이상한 영상들, 홍보 영상 같은 거. 이상하다니요. 그런 거 나오면 이제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시청률이 7%가 아니라 8%가 넘게 나왔고요. 그래, 내가 틀렸구나. 내가 틀렸구나. 8%였어. 시청률이 저도 궁금해서 다음날 그리고 이제는 마우스복싱 세 분과 함께 정말 설이니까 조금 오늘은 웃으면서 너무 싸우지 않고 좀 한번 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실 분들이죠. 노영희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오늘은 뒷 일정이 없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지난번에 엄청 욕먹었어요? 아니요. 저 때문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잘못한 거니까. 자, 그리고 새로운 미래 박원석 책임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책임위원이시죠, 참. 최고위원이라고 그건 보통 옛날 불리는데 방식입니다. 네. 이 최고위원회가 봉숭아학당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최고위원 무시합니까? 맨날 여기 맨날 최고위원이었잖아. 싸우는 이미지. 네. 그치. 그래서 우리 좀 이름을 다른 걸로 바꾸고자 근데 책임위원이라고 바꿨는데 너무 이상해 근데. 느낌이 이거 약간 그 노스코리아 느낌이 난다. 그러니까 중앙 이런 의견도 있어서 중앙 노동당 그러네. 그거 같아요. 그러네, 진짜 책임위원. 자, 그리고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아직도 여기는 이제 당에서 계속 최고위원이 가는 거죠? 네. 최고. 여기 그럼 책임 우리는- 아니고. 우린 최고위원이죠. 그렇죠. 네. 최고위원 그리고 책임위원이 이제 박원석 위원님이시고요. 네. 아유, 요즘 당이 매우 혼란스럽나요? 아니면 잘 굴러가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의힘. 새로운 미래? 국민의힘. 저희요? 네. 저희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어요? 네. 김성태 전 의원은 별로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던데. 여기 한번 나오셨나요? 전에 한번 나오셨죠. 이번 사태 터지기 전에. 그렇군요. 네. 아니, 개인적으로는 김성태 전 의원은 제가 한 10년 넘게 잘 가까이 지내서 너무 네. 마음이 화가 많이 아픈, 나셨어요. 상태인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선거를 앞두고서는 결국은 공천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생기고 네. 또 여기에서 이제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음. 이걸 얼마나 당이 잘 수습하면서 나아가는 것도 당의 역량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무도 문제가 없다는 듯이 다 모든 사람들을 공천해주고 가게 된다면 이 또한 변화와 쇄신, 혁신은 없는 거니까. 그러긴 힘들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김성태 전 의원이 갖고 있는 네. 불만은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직까지 눈에 띄는 다른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제 곧 나가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명절 끝나고 네. 화요일부터 면접이 시작되는데 네. 그 면접이 끝나는 주말 이게 김성태 전 의원 혼자만의 일인지 아니면 기성동 집권 전체에 한번 바람이 부는 건지를 보면서 얘기해도 늦지가 않다. 아니, 하필 김성태 의원만 그럼 먼저 발표한 이유는 뭐예요? 네 가지 기준에 딱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번에 공천 주지 않겠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채용 비리 뭐 이런 거요? 거기에 이제 채용 비리 문제를 네. 김성태 전 의원은 그러니까 항변하고 있지만 네네네. 여전히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비판 여론들도 적지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김성태 의원 입장에서도 하실 말씀이 있는 게 바로 직전에 있었던 강서 재보궐선거에 네. 김태우 전 구청장 사면복권 시켜가지고 네. 공천을 줬단 폭망했죠. 말이에요. 네. 도망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건 아닙니다만 네네. 근데 그 사례하고 비교를 해보면 왜 김성태는 안 되고 김태우는 되냐. 그리고 강서 재보궐선거 진 게 날 책임이냐. 네. 근데 이런 문제를 당연히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김성태 의원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고 이러저러게 방송도 같이 하고 했는데 정말 꿈에도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충격이 굉장히 큰지 요즘에 전화도 안 받고 문자에도 답도 없습니다. 요즘에? 제가 전화도 해보고 문자도 했는데 그래요? 아예 답이 없어요. 그래서 뭐 충격이 클 수밖에 없겠죠. 예. 왜냐하면 그분이 뭐 그냥 의원도 아니고 그 당에서 원내대표까지 했었고 그러네요. 또 드루킹 특검이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그럼요. 단식하고. 단식하시고. 네, 맞네요.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돌파구를 여는데 큰 역할을 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결과를 맞이하면 정말 네. 그 어떤 배신감, 뭐 인간적인 어떤 그 모멸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진짜?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네. 아니 근데 사실 당 입장에서는 그럴 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왜요? 아까 말한 그 조건, 기준에도 그 하나도 기준? 안 맞고 네. 사실 좀 그분이 좀 이미지가 이렇게 개혁이나 요즘 나아가는 방향하고는 안 맞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걸 별로 충격으로 안 받아들이고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놀라셔서 그렇습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가 요즘 그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 또 아닌 제가 것 들은 같아요. 소문은 네. 용산하고 친하다.
아, 김성태 의원이. 이런 소문도 들었고 한때 무슨 비서실장 기용설 이런 것도 나왔었어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준석 대표가 그 얘기를 어디서 꺼내가지고 확 퍼졌었는데 안티 아니야 안티? 아니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형님 뭐 비서실장 간다는 얘기가 도는데 했더니 뭐 웃기만 하고 뭐 그럴 리가 있겠어 이러더라고요.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욕심을 냈던 건 아닌데 네네네. 아니 그래서 용산과도 꽤 친분이 있다 이런 평이 주를 이뤘는데 네. 이런 결과를 보니까 야 이게 공천이라는 게 정말 살벌하구나.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공천에 있어서 뭔가 차별성을 확고하게 부여할 수 있는 네. 한 카드일 수 있어요. 아, 그 국힘 차원에서는 국힘 지지자들 보시기엔 오히려 더 괜찮은 선택일 수는 있겠군요. 그건 아니죠. 요즘에 진짜 오히려 아니라 용산하고 친하니까 안 하신 거 아니에요 한동훈 위원장이? 솔직히 중도층들이 안 좋을 것 볼 때 같은데? 국힘이 정말 변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는 있겠죠. 아, 김성태 의원 정도 의원을. 만약에 저렇게 배제시켜버리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가까워요. 정말 오랫동안 네. 같이 알고 지내서 대통령 선거 때 무슨 역할이냐면 당이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모든 조직들을 다 총괄합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많은 기여도가 있었던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네. 사명까지 됐으니까 공천하기에는 사실 부담은 없거든요. 가든 항상 김성태 의원 하면 따라 나오는 게 채용 비리가 나오는데 네. 그때마다 국민의힘의 또 다른 논거 하나가 네. 아 이게 그냥 나온 채용 비리가 아니라 드루킹 특검을 단식을 통해서 끌어냈는데 이에 대해서 당시 여권으로부터 공격을 받아들이게 된 거다라는 내용들이 항상 나오잖아요. 근데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래도 석연치 않다는 의혹들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상황이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도 이제 꽤 유명한 뭐 원내대표까지 했던 그런 정치인이라면 따로 뭐 만남을 갖든지 아니면 뭐 메신저를 통해서라도 이런 상황에서 국힘 당을 위해서 갖춰서. 좀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아 이번엔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좀 뭐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정도를 해서 이제 김성태 의원이 이렇게 막 밖에 나와서 막 얘기하지는 않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여의도 정치문법이고요. 아, 네. 잘하면 여의도 정치문법도 좋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설득을 해서 안 될 수 있는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근데 여의도 정치문법을 안 쓰는 거는 네. 그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뭐 감동을 준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정치문법 말고는 정말 새로운 뭔가를 해서 더 당에 득이 되면 괜찮은데 여의도 정치문법이 싫다고 해서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정치문법 죽어도 싫어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장단이 있는 거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김성태 의원 한 건만을 두고 보면 네. 지금은 약간 소란스러운 상태가 돼버린 건데 강서라는 동네가 강서 보궐선거 참패율을 당해 보니까 되게 어려워졌어요. 현재 상태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 어렵다라는 평이 거의 당내 지배적입니다. 네. 그럼 김성태 전 의원의 도덕적 기준을 한참 높여서 만약 컷오프를 시켰다면 그 다음에 강서에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른 지역에서도 김성태 의원처럼 눈높이를 이만큼 높였으면 도덕적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게 나아가면 이건 여의도 정치문법이 아니라 한동훈 새 정치네라고 갈 건데 지금은 아직 진행형이니까 좀 보자는 거죠. 한시만. 그러니까 이게 난자리도 중요하지만은 든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누굴 내보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오느냐. 그게 사실은 확인이 돼야 이게 공천 쇄신이고 혁신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최근에 이제 김성태 의원하고는 별개로 영남권 중진들한테 험지 출마를 요구해서 네네. 서병수 의원 옮겼고 네. 또 뭐 김태우 의원도 옮기고 조혜진 의원은 아직 뭐 확답은 안 했지만 옮길 가능성이 있고 뭐 김기현 이런 대표도 이동이 옮긴다. 일어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저는 관심을 갖고 보는 게 그 자리에 누가 오느냐입니다. 이를테면 서병수 의원이 북갑으로 가면서 네. 험지로 빈자리. 가면서 네. 빈자리 부산 진구죠 진갑. 근데 해수부 차관이었던 박성훈 전 차관이 와요. 근데 이분은 원래 해운대 갑에 가려고 그랬는데 해운대 갑에는 더 센 용액관이죠 용액관 주진우 네. 비서관이 오니까 밀린 거예요 끝발이.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끝발이 약한 이 저 비윤을 밀어내고 네. 지금 진갑으로 간 거예요. 아.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중진의 그 용기이고 헌신이고 이렇게 포장되지만 그 자리에 누가 오는지까지 봐야 됩니다. 그 자리에 이른바 핵관들이 와서 네네. 꽂히게 되면 결국에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양지는 다 핵관들이 가고 험지로 중진들을 밀어내고 네. 뭐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런 걸 두고 쇄신공천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또 나올 수 있기 그거 때문에 이제 공천 되는 거 끝까지 봐야 됩니다. 좀 봐야 끝까지. 되겠네. 예. 이제 실제로 지금 그런 이른바 핵관들이 여기저기서 좀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쪽에서 많이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게 거론됐다가 네. 대통령실 발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 어떠한 특혜도 기대하지 마라. 그리고 강남을 같은 경우에 박진 장관이랑 네. 이원모 비서관이 말씀하신 핵관 기준에 보면 네. 정말 가까운 사람으로 표현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항시 언론에서도 이원모 비서관 등이 어디를 가는지 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즉각적으로 강남을에 대해서도 양지만 찾아가냐 이런 비판적 목소리가 있으니까 한 발 확 빼잖아요. 그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을 보면 대통령실에 가까이 있었던 인사들이라고 네. 양지를 찾아가는 일은 저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울 저는 거다. 참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용산에서 꽂아놓는 사람, 용산과 친한 사람,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어디 가냐? 결국 대통령 마음, 용산의 마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좌지우지한다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잖아요. 지금 왜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계속해서 네.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던가 대통령과 친한 어디로 사람들이라던가 가냐에 관심 갖는 것 검역관이라든가 자체가 이런 사람들이 좋은 양지를 찾아간다 어디 간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원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당이 그렇게 비판하는 거고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고 한동훈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선 네. 무조건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가 진행형이니까 최종적으로 뚜껑을 열었을 때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건 완전히 사천이네라고 하면 총선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좀 더 공천되는 걸 봐야죠. 보고 네. 말씀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혹시 뭐 잠깐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어제 설 인사는 보셨습니까? 신년 인사? 저는 그거에 저 약간,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네, 있어서 좀 그래요. 손발이 오그라들어가지고 펴지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 약간 어색한 연기에다가 네. 정말 쌍팔년도식 연출. 너무 재밌어요. 그게 약간 플래시몹 비슷하게 한 건데 네. 그 기왕 돈 주고 네. 외주 줘가지고 제작하는 외주에 거를 썼다죠. 그 대통령실에서 잘하는 사람 모르면 제가 한 명 소개시켜드릴 용의가 있어요. 예.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이라고. 아이. 아니 그 정도 퀄리티는 나와야지. 너무 퀄리티가 낮아 어떻게 컨텐츠가. 그 이상하게 하지 또 거기서. 마음에 안 드셨군요. 용산 대통령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튼 그래서 좀 약간 오그라들었다 정도.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도 보셨어요? 네, 저는 사실은 대담의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대담 충격이었구나. 네, 그래서 인사는 사실 기대를 거의 안 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오히려 귀엽다, 재밌다 이런 그쵸, 생각 좀 그쵸. 들었어요. 예, 맞아요. 근데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 상황에서 그렇게 물어보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참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네. 느낌이 나는데 과연 그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작금의 상황에 맞는 것이냐. 저는 그거를 왜 생각 안 해봤을까. 지금 여기 비아냥거리듯이 탁현민 의전 비서관 얘기하지만 네. 사실 그런 말을 하고 싶을 정도의 저도 왜냐하면 퀄리티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2년 가까이 된 이 상황에 그래요? 그동안 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해 네. 보면 그런 말하면 안 돼요? 아니요, 괜찮죠. 너무 생각이시니까. 너무 곤란해하시는데. 그 정도까지는 뭐. 저는 뭐 다른 생각이 좀 안타까웠다 그냥. 안타까웠다. 예, 예, 저는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예. 제가 빨간 옷 입고 왔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떤 연출을 해도 네. 배우가 소화가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가요? 안 돼? 김병민 네네. 노래 잘하는데요. 노래 잘하더라. 아우 노래 잘하시더라고요. 진짜. 진짜. 네. 그 정도 느낌이었군요. 근데 저는 그래도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좀 뒀으면 좋겠다. 새로운 시도. 그러니까 이게 좀 보시는 분들마다 평가는 다를 거고 평상시 네네.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런 영상을 보면 더 싫겠죠. 근데 그렇게 비토하고 또 반대되는 여건들이 있다 그래서 그럼 위축돼 갖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긍정적인 희망을 주기 위해서 참모진들도 같이 나와갖고 노래 부르는 게 그들도 되게 어색했을 텐데 네. 또 새로운 시도를 한 발짝 내딛었으니 여기서 그치지 말고 음. 그다음 기자들과의 만남들도 추진하고 뮤지컬 형식으로. 아니 근데 너무 지나치게 좀 객관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김병민 전 왜요? 최고위원은. 김병민 최고요? 네, 객관적으로 지금 얘기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네. 그쪽에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솔직히 그게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좀 사람이니까 이상한 거죠. 아니 국민의힘이 근데 최고위원인데. 아니 본인은 서울에서 지금 나가려는 사람 아니에요? 그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보시는 평가가 다 다른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반대처럼 보시는 분들도 김경일 있지만 비대위원 말한 네. 것처럼 할게요. 네. 아쉽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좀 나을 것 김경일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제 그 설 인사 영상을 보면서 네네. 야, 근데 코바나 컨텐츠의 컨텐츠 수준이. 기획 능력을 아이고. 알 것 같다. 거기서 코바나가 왜 나옵니까? 뭐 코바나 컨텐츠에서 한 거 아닐까?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네. 여튼 네. 아까 잠깐 뭐 대담 얘기해 주셨는데 대담은 아유, 기대에서 많이 못 미셨습니까? 아니 기대도 별로 안 별로 안 했지만, 하셨잖아요. 네, 별로 안 네. 했지만 이제 너무 지나치게 너무 자기적이고 네.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정말 현안이 뭔데 부부싸움하는 얘기까지 들먹여가면서 사실 그런 얘기를 그 대담에서 KBS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좀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KBS. 저는 부부싸움 얘기를 정리하면서 개시경 금지법 부부싸움 얘기까지 나온 이 라인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제가 너무 어제 네. KBS에 계셨던 그 언론인한테 네. 얘기를 오늘 들었는데 네. 그
시청률이 7% 나왔대요. 많이 대통령, 나왔네. 대통령 많이 신년 나왔네. 대담치고는 굉장히 안 나온 거죠. 안 나온 공영방송이. 거예요? 예, 그럼요. 원래 많이 공영방송이 나와야 돼. 그 시간대에 했는데 어. 그런데다가 이 실시간 시청률 변화표를 보면 그 얘기할 때 디올백 얘기할 네. 때 가장 높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질문에 답할 때 올라가다가 그 무슨 영상 있잖아요. 뭐 이상한 영상들, 홍보 영상 같은 아 거. 이상하다니요. 그냥 그런 거 이제 나오면 이제 중간에-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대통령실이나 대통령도 문제지만 KBS도 정말 문제다. 문제죠. 어떻게 공영방송이 대통령 홍보 대행사도 아닌데 무슨 걸어서 용산 속으로 같은 그런 걸 찍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다가 임기 초면 저는 국민들도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궁금하잖아요. 용산을 옮겼는데 어떤 대통령실이 어떻게 집무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겼는지. 어떻게 꾸며놨는지 임기 초에 그런 거 내보내면 양해할 네.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아니 게다가 그분을 앉히잖아요. 그 자리에 그 앵커 보고 거기 앉아보라고 대통령 자리에, 그러잖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앉으란다고 앉는 사람도 그거 문제고 앉는 것도 웃기고. 왜냐하면 이게 대담자로서 객관적 거리를 둬야 되거든요. 네, 언론인이라면 네. 저는 저널리스트의 본분을 망각했다고 너무 보고요. 기뻐하면서 앉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뒤에 반차도 그림 짝 있고 아, 반차도 왜? 알죠? 반차도 조선 나도 한번 앉아보고 지금 싶은데 왜? 국민들은 해명을 기다리고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중요한데. 기다리고 사과를 사과를 해야 기다리는데 되는데. 그거는 싹 그냥 입 씻어버리고 이게 대통령실 홍보 영상 같은 것만 아니, 여기 쳐다보고 내보내고. 얘기하지 말고 저기 쳐다보고 얘기해야 돼. 아니 물어봐. 게다가 네, 저를 봅니까? 부속실을 한다는 거예요. 제2부속실을 한다는 거에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내가 비서실에서 보기엔 안할 것 검토하고 같아. 있는데 그게 안 할 예방은 것 안 같아. 된다. 무슨 얘기야? 안 할 것 무슨 같아. 얘기예요?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하고 얘기를 싶지 드렸는데 않은데 어쩔 수 저도 없다. 얘기를 좀 합니다.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럼 분위기 전환이 아니고 주제 전환이에요. 그러면은. 피하지 말고 얘기를 하세요. 피하지 말고. 네. 아, 제가 봤을 때는 네. 일단은 팩트가 틀렸어요. 시청률이 7%가 아니라 8%가 넘게 나왔고요. 아, 그래 내가 틀렸구나. 내가 틀렸구나. 8%였어. 시청률이 저도 궁금해서 다음날 지상파 시청률을 검색해 보니까 네. 하루 종일 있었던 지상파 시청률 중에 2등이 나왔더라고요. 아유, 요즘은- 1등이 뭐예요? 그때 뭐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아, 그 드라마 그 폐지된다 이제. 지상파 시청률 그렇지, 전체가 바로 그거지. 많이 빠져서 8% 정도면 그렇게 많이 안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네. 선거도 한사마다 들어가서 이렇게 틀었는데 음. 솔직히 막 그렇게 막 그 긴 시간을 볼 정도로 너무 좀 몰입되는 지루해요. 상황은 아니었어요. 음. 근데 뒤에 보다 보니까 처음에 대통령의 발언도 약간 좀 긴장한 듯한 모습이 보였거든요. 네네. 근데 뒤에 가서 외교안보 얘기하니까 입이 좀 풀려서 그런지 본인 생각을 막 쏟아내더라고요. 네. 마지막에 핵 얘기도 나오고. 아. 그래서 다양한 생각들을 좀 같이 국민께 알릴 수 있는 방식으로서는 괜찮은데 이게 제가 약간 아쉬웠던 건 뭐냐면요. 너무 오랜만이거든요. 같이 기자들과 국민들에게 만나서 보여지는 소통의 게. 자리를 가졌던 게 그러니까 누적되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에 쏟아질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도어 스태핑을 하니 매일같이 관련된 뉴스들을 다뤘는데 네. 이걸 좀 앞으로도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니 그런 것들에 대한 소통 강화를 해놓으면 한 번에 모든 걸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모든 것들을 완전히 비난할 정도까지는 그래서 좀 너무 나간 저희가 광주에서 네. 그 얼마 전에 새로운 미래 그 책임위원회 회의를 현장 그 최고회의를 가졌는데 거기서 우리 신경민 책임위원께서 네. 그 MBC 앵커 출신이고 언론이잖아요. 네네네네. 가짜 기자회견 금지법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갑자기 네, 저희가 약속 대련하는 그런 기자회견 금지법. 이번에 한 거 질문과 응답이 있는 녹화 방송하지 않는 아. 이런 거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네네네. 근데 이런 모두 발언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사회의 지도자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신년에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식의 대담을 하는데 그걸 녹화해서 3일 동안 편집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 군데 있어요.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 북한. 민주주의 아니죠 거기는. 그래서 저는 네. 대통령께서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하고 싶은 말씀만 국민들한테 해서는 안 된다. 그잖아요.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야 싶은 되고 내용들.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들어야 돼요. 그게 민주주의의 지도자입니다. 네. 근데 지금 저 방식은 형식도 내용도 너무 제가 보기엔 납득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보수 언론들까지 네. 사설 칼럼에서 일제히 저 신년 대담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 현실 직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아, 예, 다 네. 끝났나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진짜 하나 뭐예요, 있었는데 뭐예요? 네, 말씀 주세요. 이번 설 인사를 이후로 네. 그 부인이 물론 대담이 이제 컸긴 했겠지만 김건희 여사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내보이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맞아요? 저는 전혀 들어본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기사에 많이 나왔던데. 네, 대통령실에 문의하시죠. 아니 당장 대통령 근데 난 독일 그럴 것 방문하세요. 같은데? 예. 네, 그 국빈 방문 얼마 이달이죠? 네, 이달 같이 중에. 가시면서 그 나온다는 도이치 거 방문할 아니에요? 때 네. 과연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논란을 딛고 방문에 동행하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뭐 라임을 그렇게 짰어요. 도이치 국빈 방문에 네. 함께 동행하는지. 그래서 대담 때 그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제 제3지대 얘기로 넘어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잘 되고 계시죠, 제3지대? 뭐또 그걸 넘기고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민주당 그리고 이제 제3지대 얘기가 좀 예, 남았는데 좋습니다. 민주당부터 갈까요? 아니면 제3지대부터 갈까요? 궁금해한 게 우리 또 오셨으니까 제3지대 네.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혼자 궁금한 계시니까 외로워 보이셔서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제3지대가 지금 조금 사람들한테 관심도 많이 가고 막 이렇게 움직임 있고 활력을 찾다가 지금 좀 많이 소강 상태인 것 같다고 얘기했던 게 지난주고요. 지난주 이후로도 지금 되나? 그래도 안 되는 거 오늘 아니에요? 용산역에서 예. 아침 8시 50분에 네. 네 개 제3지대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네. 합동 귀성 인사를 인사하셨죠? 했어요. 네. 저는 그거 만든 것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보고요.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네. 원래는 이제 새로운 미래 참여하기로 하셨다가 당일날 창당 당일날 제동이 걸려서 네네네. 바로 이제 입장을 내고 그 민주당에서 나오신 그 세 분 네. 원칙과 상식분 중에 두 분이 지금 안 들어가셨죠. 네, 뭐 통합 네. 공간이 가자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네.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졌는데 일단 그 과정에서 좀 아쉽거나 좀 섭섭한 면은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벌어진 이제 혼란도 좀 있었고 그러나 두 분이 어쨌든 대통합이나 빅텐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높이 사고요. 그래서 그 제안에 바로 호응을 해서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이 시간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네, 진행이 되고 있고 어쨌든 설 연휴가 끝나기 전에 네, 뭔가 답이 이게 나옵니까? 가시화시키자라는 가시화? 목표 하에 네. 어떤 합의를 네. 가시화된 합의의 결과물을 내놓자 목표 하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 정당들이 통합이 안 되는데 통합 공간이부터 얘기하는 건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공간이 이전에 논의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 당 통합부터 해야 뭐 되는 당명 지도체제, 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원칙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최소 강령에 의해서 통합을 할 건지 이런 게 이제 선행이 돼야 되고 그런 논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서로 다른 정치를 해왔던 그 배경이 다른 이런 세력이 모여서 뭔가 이게 양당 정치를 극복해 보고자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질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있을 수밖에 없고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고 사실 저는 뭐 지금 해도 그렇게 늦은 게 아니라고 보고요. 이른 게 아닌 거 아닙니까? 이른 게 아니라고 보고 네. 아니 늦은 게 아니라고 보고 늦은 게 아니에요? 네. 지금도? 3월 20일 날 늦은 게 후보 아닌 게 등록 맞아요. 마감이거든요. 그 직전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 논의가. 아. 때문에 뭐 총선이라는 게 네. 누구는 1년 전부터 준비하고 누구는 4년 내내 준비하지만 네. 우리가 매번 선거 때마다 경험하듯이 순식간이에요. 여론이 만들어지고 바뀌는 게. 바람 그렇기 때문에 타면, 좀 지켜봐 주십사 이런 말씀 근데 드려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네. 이원우 의원이랑 조응천 의원이 막판에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측 얘기가 그거였었어요. 그날 아침까지도 사실은 이렇게 될지 몰랐었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걸 양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둘이 이렇게 하는 거 이해가 안 간다. 근데 조응천 의원이나 이원우 의원 이 라인 쪽에서 또 들려오는 소리는 이낙연 대표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싫다 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잘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이낙연 대표가 좀 약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서 아니 거부가 아니라 아마 이제 노선이나 뭐 가치관이나 이런 이낙연 게 안 대표가 맞아서 싫다? 안 맞아서 이제 그랬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냥 네네. 제가 들은 바에 의해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뭐 부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데 오히려 이준석 신당 쪽하고는 이 두 분하고는 지금 잘 얘기가 되고 있는 것처럼 네. 지금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끝에까지 가서 이렇게 합쳐지거나 이게 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안 된 이유를 이낙연 대표 측에서 잘 모르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서로 이게 일단 안 뭐 되는 것 지나간 같아요. 얘기를 구구절절히 할 필요는 없을 것 아, 같고요. 그래요? 일단 이제 두 분이 우려하셨던 건 네. 이게 이제 대통합으로 가는 게 맞는데 네. 이른바 이제 중통합이라는 이름 하에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들끼리 혹은 뭐 보수 정당에서 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오히려 우리가 대통합을 주장했던 대통합 논자들로서 중간에 있는 게 낫겠다 그런 판단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네. 저는 뭐 그런 그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다는 게 인정합니다. 과정에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두 분이 그렇다고 다 포기하고 뭐 정치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어디 딴 데로 가버리겠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그분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뭐 어디하고 더 친하고 어디하고 덜 친하고 이런 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네. 결국에는 다 모여서 통합을 네. 할 수 있냐 없냐인데 그 제가 이제 지금 해도 늦지 않았고
3월 22일 후보 등록까지 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 인간이요 의외로 이게 상생의 기회 앞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네. 공멸의 위기 앞에 반응을 합니다. 공포가 사람을 또 움직이죠. 공멸. 근데 이대로 가면 공멸이거든요. 그건 네. 누구나 인정해요. 이렇게 가면 공멸이라는 거. 근데 그 공멸의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지면 그때 이제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 네. 그때 비로소 각자 갖고 있던 욕심도 좀 내려놓고 또 서로에 대한 이해 폭도 넓어지고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막상 그래서 몰리면 필연적으로 된다. 된다. 예,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 점에 있어서는. 그러면 저 모든 시나리오는 통합으로 가는 여러 길들이 있을 뿐 통합 외에 다른 플랜 B 같은 건 없습니까? 플랜 B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단호하시네. 아, 플랜 B가 없어요? 그게 다 죽는 거예요. 플랜 B는. 출마하면 뭐 합니까? 아, 그 정도예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가 네. 개별 정당으로 쪼개져 있는데 뭐 수치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의미를 따지기 어려울 정도의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좀 있는 것처럼 말씀 주십니다만은 시간이 조금만 더 지체되면 개별 정당들에 대한 기대감이 다 꺼지고 나면 그때 가서 통합해도? 뭉친다고 통합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제3지대의 기대감이라는 게 사라질 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표정이 한결 밝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주제가 달라지니까 사람이 이렇게 어느 날 기뻐했어요. 갑자기 뚝딱하고 지역구에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3월 달에 가서 갑작스레 지역구에 출마할 사람들을 어디 가서 만들어서 낼 수도 없는 일이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들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약간 좀 여유 있게 말씀 주시는 것 그리고 같아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 선거제 관련해 갖고 준연동형 비례제 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타격 같은 거 있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지금 의원님 아니 하시는 뭐 거. 그런 게 무슨 뭐 계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 민주당에서 이번에 위성정당 선언하고 결국에 양당이 다 위성정당 만드는 게 일종의 이제 기득권 야합을 또 한 번 하는 건데 네. 정치 개혁을 후퇴시키고 이게 삼지대의 포지셔닝에 아주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 다 떠나서 위성정당들 만들어지는 게 네. 오히려 그렇다. 다른 거 다 떠나서 네. 이번 선거를 위성정당 심판연합 하나의 기치로 치르자. 아. 이게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 코알리션이. 그래서 위성정당 야합 세력과 네. 위성정당 심판연합 세력으로 구도를 아주 단순화시키자. 그리고 이 위성정당 심판연합에는 이를테면 뭐 정의당이라든지 위성정당에 참여 안 하는 이런 당들도 다 포함할 수 있다. 정의당에 여기서 포함 안 된다고요? 아니 포함할 수 있다고. 포함할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위성정당 뭐 그 이쪽 라인에 안 국민의힘이 들어간다? 제안을 했는데, 아니 저 민주당이 민주당이 제안을 정의당에다 했는데. 제안을 했는데 정의당 아마 못 받을 겁니다. 왜요? 그걸 받으면 당이 깨질 거예요. 절반으로. 아. 거기도 왜냐하면- 포함 안 되고 또 다른 당이 나오면 어떡해요? 예를 들어 지난 2020년 총선 때도 위성정당이 만들어졌잖아요. 더불어 시민당이라는 뭐 별의별 명분을 갖다 붙였는데 이것과 달리 그냥 자기들이 당을 만든 데가 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뭐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이라고 네. 대놓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표를 갖고 난 아니 다음에 뭐 조국 신당이니 이런 거 만들어 나올 그러니까. 수 있겠죠. 근데 나와 봐야 범위성정당 연합이라고 보고요. 아 거기도 범위성정당이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는 조국 신당이 됐든 누가 됐든 원칙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위성정당에 한 표도 주지 말자 이런 캠페인을 할 수 있는 위성정당 심판연합을 구성할 수 있고 저는 그 제 이제 발랄한 상상력을 동원하면 네. 선거 전에 국회에서 위성정당 심판연합 교섭단체를 만들자 예?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위성정당 심판연합 연합 교섭단체. 교섭단체. 너무 발랄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이를테면 지금 4명의 의원들이 나와 있잖아요. 약간 멀리 가신 거. 삼지대 네. 정의당이 6석이에요. 그러면 네. 10명입니다. 네. 민주당에서 많이 쓸려 나올 거예요. 이 공천 과정에서. 글쎄 꼭 불가능한 상상력일까요? 저는 그래도 그분들이 예를 들어 20명 됐다고 쳐요. 3번 받아가지고. 아, 그럼 이제 3번 된다? 기호 3번이 확고해지고요. 네. 선거보조금이 거의 100억에 가깝습니다.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아, 그러면 충분히 경쟁력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럼요. 근데 그래가지고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여기서 공천 못 받은 사람들끼리 나와가지고 뭔가 아니죠. 뭉치겠다. 이렇게 양당 그렇게 가면 안 구도를 되니까. 양당 구도를 깨고 네. 정치 지형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양당 제도 하에서 그렇게 단물과 꿀물을 다 받아 드시다고 단물과 생각되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쟤네들한테 반대한다. 이것만 가지고 사실 뭔가 하기 아니, 좀 그러니까 부족하잖아. 단물, 꿀물까지 괜찮은데 콧물은 안 아니요, 콧물하면 안 말했어요. 단물과 그러니까 꿀물이라고. 거기서 한 거예요. 이제 아, 단물 네. 꿀물을 많이 드셨던 네네네. 분들이 이 세력의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근데 그 세력들이 여기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자기 성찰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성찰을 사실은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께도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말씀하실 때마다 과거에 위성정당을 만들었거나 당원 총투표로 재보궐 선거에
그 후보를 내므로써 네. 오늘날 민주당이 망조들게 한 책임이 나한테 있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셔라. 아. 오늘날 민주당이 다 그렇게- 이재명 책임만이 아니고 그렇게 하셔라. 내 잘못이다. 그렇게 근데 안 하셔라. 한것 같은데, 안 하고 아직까지. 계시잖아요. 아니요, 저기 할 때 못 했어요. 하실 담당할 거예요? 때. 그러니까 한 번 해가지고 기억을 못 하는 거잖아. 매번 해야 된다. 근데 안 할 것 같아. 매번 해야 된다. 그분이 계속 할까요? 제가 옆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양당 정치에 제일 내가 보기엔 책임 있는 분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그런 말 할 민주당이 수도 없고. 당대표를 했고 안 거기서 할 것 총리까지 같은데?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날 민주당의 책임은 거의 절반 이상 나한테 있다. 이 얘기 당연하죠. 계속 하시라. 당연하죠. 그 말씀을 계속 하셔야 돼요. 국민은요 네. 성찰하고 네. 반성하고 네. 그럼으로써 연민을 갖게 해야 표를 줍니다. 연민을. 아. 근데 지금은 그런 연민이 안 생겼어요 제3지대에. 네. 네? 이준석 대표한테 연민이 생겼었죠 국민들이.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니 근데 싸웠으니까. 왜 이쪽 당에는 그럼 공격을 안 하고 그것도 맨날 임- 민주당만 친정만 공격해요? 그것도 임기 초에. 네.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할 캠페인은 네. 윤석열 이해가 심판 안 가. 캠페인 하나만 하면 돼요. 무슨 지하철 무임승차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얘기 들리지도 않아요 국민들한테. 삼지대가 얘기하는 공약은 공약이 아니에요. 그거 들려요 그래도. 여당 얘기만 공약이에요. 이 선거에서 보면 크게 봤을 때. 아, 여당의 공약은 뭐처럼 맞는 아니 말씀이시죠? 그건 선거 공약상 그래요. 선거 공약상 그렇고 삼지대는 선거를 뭘로 하냐 프레임으로 하는 겁니다. 강렬한 프레임으로. 그게 이제 윤석열 심판이든 이재명 심판이든. 야당들은 프레임으로 하고 여당은 공약으로 하는군요. 야. 그리고 이제 야. 제1야당쯤 돼야 네. 그것도 선거 가까워져서 제1야당이 하는 공약이 들려요.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에 힘을 제대로 실어. 지금은 프레임만 얘기해야 됩니다. 여기다 하나까지 삼지대는. 새롭게. 야당이 얘기하고 그래서 있는 제가 보기엔 딴 거 없습니다. 위성정당 심판연합이라는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자. 위성연합 심판연대. 위성정당 지금 심판연합. 투표만 그- 해봐.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과연 그렇게 하면은 성공할지 한번 여쭤보고 근데 싶네요. 그 프레임이 솔직히 너무 말해서. 어려운 것 같은데 솔직히 나는 제가 오히려 그안 주변에 맞을 봤을 것 때 같아. 위성정당에 관심 갖는 분들이 별로 많지가 않은 것 위성정당 같고요. 심판에 관심을 가져요. 아, 위성 아니, 위성정당 심판하는 아니 게 요거랑 약간 비슷한 이름이 네. 검찰 독재 저 해체 신당인가 뭐 있지 않아요? 그런 뭐 것도 저 있어요. 송영길 만든 대표는 만든. 그거야 만드시라고 하고요. 네. 그럼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심판 받아야지. 아, 심판 받아야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아니 여기는 아예 선거제도를 연동형으로 할 생각이 없는 정당이에요. 여기 처음부터 약속했죠. 우리는 독립병으로 하겠다 그랬죠. 네. 네. 그리고 나서 만약 연동형 가면 우리는 무조건 위성정당 만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네. 그나마 민주당에 비해서 덜 비판받는 건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요. 한다 안 한다 뒤집지 않고. 좋든 싫든 간에 어쨌든 나쁜 쪽이든 뭐든지 간에 일관성만 있으면 욕을 덜 먹는 상황이야? 정말 이상한 대한민국 세상인데. 정치에서요 일관성이라도 있으면 욕을 덜 먹어요.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절하게 마음을 딱 끊어내지 못한 사람들한테 박절하게. 그러면 안 된다고 대통령이 말까지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영- 명쾌하게 네. 정리해 주셨어요. 이게 뭐가 여당은 명쾌해요, 이게 지금. 정책 공약으로 선거를 치르고 야당은 대통령 욕하면서 선거 아이고 치르고 하나 더 지금 행복해서 기뻐 지금 너무 좋아지고.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고 다만 이제 영원이네요. 그, 네, 오늘. 그 일관성은 저는 뭐 약간 네. 의미 있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일관성이 있으면 국민들이 오케이 저 당은 저거 저 당은 저거 이렇게 그렇지. 판단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싫으면 난 절로 가면 되고 이게 싫으면 난 일로 가면 되는데 계속 왔다 갔다 바꾸면 그거는 진짜 국민들을 좀 혼란스럽게 하시는 것 같아서 차라리 뭐 좋은 옳다 그러다는 사실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신 뭐 왔다 갔다가 이재명 대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요? 연동형 미래제 무슨 말씀? 왜 이래요? 김명민 왔다 갔다 하니? 왜 이래? 김명민 윤핵관이었다 한핵관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건데. 네, 그렇게 좀 일관성 있는 게 차라리 좋은 것 같긴 한데 그야 뭐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아니 지금 보니까는 네. 이게 예비 후보자들 공보물 이제 좀 있으면 보내잖아요. 아 그래요? 두고 보십시오. 네. 아마 서울 수도권 지역의 예비 후보 중에 윤 대통령이랑 찍은 사진 보내는 후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 한동훈하고 찍은 사진 보낼 거예요. 아, 진짜요? 이미 권력의 균형추가 기울었고 용산에서 굉장히 불쾌하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엄청 싫어할 뭐 것 불쾌해도 같은데. 어쩔 수 없죠. 이게 정치가 현실인데. 물어봐요 직접 이분에게. 그리고 현수막에 과연 윤 대통령하고 현수막 같이 찍은 사진 현수막 거는 후보가 물어보라고요. 있을까요? 아, 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제 얼굴로 다 도배를 했습니다. 아니, 차라리 이렇게 하지. 차라리 이렇게 할 거고 한다면 굳이 왜 그런 거예요? 자기 파워가 약해서 한다면 대통령하고 찍히기 한동훈을 싫어요?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기대서 정치하는 건 조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동안 했잖아요 그렇게. 제가 언제? 정권 교체를 지난번 위해서 선거 때 어떻게 나왔어요? 지난번 선거 때 저 혼자 했는데 아. 4년 전 선거 그러니까 때도 떨어지지. 그러니까 떨어지지가 뭡니까? 아예 말씀 너무 이제 엄하게 아니 하시네. 기본적으로 이게 네. 내가 보기에는 어딘가에 이렇게 기대해서 해왔던 게 우리나라의 정치 현상이었고 네. 그렇게 해서 다 성공들을 아, 해왔는데. 근데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한 정당이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권 교체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고요. 네네네. 지방선거에서 오세훈을 만들기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들었고 또 각자의 역할들을 하는 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남겼던 명언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대통령 사진 쓸 거야, 그것만 얘기해. 아니, 내 사진만 안 쓰고 쓴대잖아. 있다니까요. 안 쓴대잖아. 아니, 고배를 했어요. 그거는 약간 저는 인지도 있는 정치인의 조금 그렇죠. 오만일 수도 오만함? 있다. 그렇지, 왜냐하면 그렇지. 정말 내 좋은 정책으로 열심히 정치 활동을 해왔지만 아무도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아니 김병민 최고위원은 방송을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괜찮지.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혼자 그렇지. 하는 그러니까 거지. 본인 사진으로 쓰면 돼. 그러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일단. 근데 이제 그럴 기회가 없었던 그럼. 예비 후보들이 그렇죠. 많은데 그분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누군가의 권위를 빌어서 그렇지.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그때- 권위를 과연 윤 대통령 사진을 쓸 거냐,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진 쓸 거냐. 제가 보기에 지금 상황에서 윤 대통령 사진 누구도 안 써요. 그리고 혼자 쓸 수는 없고. 서울에서 오세훈 사진을 쓰기도 하고. 차라리 그렇게 쓰겠지. 진짜요? 아니,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요. 구청장 있고 시장이 있는데 서울의 도시개발에 대한 거의 모든 결정권자는 시장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정책적인 얘기를 할 때는 오세훈 오히려. 시장이라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지. 이걸 이 사람한테 줄을 서겠다, 이 사람의 권력에 기대겠다가 아니라 주민들한테 맞춤형으로 해줄 수 있는 것 같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차라리 우리 구청장이랑 사진 찍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공천이 다 끝나면 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가 하나 예상해 드릴게요. 예상합니다. 요 예언 한번 들어봅니다. 이거 맞추나 안 맞추나 적어놔야 돼. 후보들 중에 실명으로 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내지는 윤핵관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실명으로. 후보들 가운데 예, 더 이상 이제 윤 대통령한테 뭐 받을 게 없어요. 공천 받고 나면.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죠. 국민의힘이 지금 총선 전략이 예. 대통령 가리기, 이제 한동훈 띄우기. 음. 그러면서 위성 정당에 이어서 위장 정당을 하려고 그래요. 위장 정당? 야당 코스프레. 네. 국민의힘이 국정 운영을 막 비판할 거예요. 위장 정당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속지 말아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 2년 동안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저렇게 할 동안 한 마디도 못했던 정당입니다. 한 마디도 못했던 사람들이고 때문에 그 현혹되면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서 그걸 바꿀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엔 못 바꾼다고 봐봐, 이제 봅니다. 분위기 잘 바뀌었죠. 지금 국힘 쪽에 계속 얘기가 오고 가고 있잖아. 이거 얼마나 내가 힘들게 자, 바꿔놔야 이제 지 민주당 주제로 넘어가시죠. 공천이 문제라면서요. 네. 민주당은 근데 오늘 민주당 분이 안 계셔가지고, 안 계셔가지고 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민주당은 저 친명, 뭐 비명, 혹은 뭐 친문, 친명 이렇게 이제 약간 갈등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던데, 그건 뭐 저희가 다음 주나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세요, 저 설에? 예, 저는 다 서울 근처에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선거운동 해야죠. 하긴 어디 선거운동 가겠습니까? 하시고. 네. 네. 우리 저 책임위원님은 어디 가십니까? 아, 저는 뭐 어머님 잠깐 뵈러 오늘 저녁에 갔다가 내일 또 올라와야죠. 어디 저 지역이세요? 네. 우리 변호사님도. 전 다 모시고 살고 뭐. 음. 예, 저희는 그냥 집에만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유, 그래도 또 많은 분들 또 오셔서 이야기꽃 한번 피워봐야죠. 아,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댁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여기 굉장히 막 데시벨이 좀 높을 것 같은 느낌? 아니면 변호사님만 그러신가?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이제 끝났다 다 됐어요.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네. 저희 장르만 여의도 오늘 또 이렇게 쉬는 날인데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어떻게 식사 안 하셨으면 드시고 가시겠습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빨리 가시죠. 네, 우리가 이런 사이입니다. 네, 밥 같이 먹지 않습니다. 네. 자, 김병민, 박원석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까지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장르만 여의도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군요. 오늘은 적당한 분들이 보셨고 이제는 저희가 헤어져야 될 시간입니다. 다음 주 방송이 굉장히 재밌을 예정이거든요. 다음 주에 제가 잠시 자리를 좀 비울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장르만 여의도 오전 11시 매일매일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시고 저는 좀 어디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받으러 가는 거 아니고요. 구속되는 거 아니고요. 네, 검찰 가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